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과 맞붙기로 되어 있는 멕시코, 클롭이 멕시코에게 혹평을 날렸습니다. 인류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멕시코의 약점을 부각한 것인데, 실제로 멕시코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활약에 굉장히 걱정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아자르의 전성기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공중볼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멕시코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멕시코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그런데 레드카드를 하나 적립을 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누수가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 상황을 두고서 멕시코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신을 보시면은 위르겐 클롭 unimpressed, 그러니까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tactically poor, 전술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팀이 바로 지금의 멕시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약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신을 살펴보면은, 클롭 감독이 멕시코의 전술적인 부분을 두고 굉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레드카드를 받는 장면을 두고, 아니 상대방이 9명밖에 없는데 역습을 당하는 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가? 왜냐면은 백라인, 이 수비수들이 너무 뒤쪽으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아공이 사실은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남아공이 멕시코의 안 좋은 전술적인 이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과거에 독일 대표팀으로 뛰기도 했었던 크리스토프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간들이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런데 양쪽 다 그런 공간들을 잘 못 쓰고 마치 체리티 매치, 이건 자선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선 행사를 보는 것처럼 치열함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심지어 남아공에게 실망했다, 훨씬 더 좀 조직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그럼 멕시코 상대로 분명히 할만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양팀 간의 경기가 정말 뭐 인류 경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좀 수준이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골을 먹힌 장면을 보면은 남아공이 패스를 딱 줬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압박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볼을 뺏기거든요. 볼을 뺏긴 다음에 멕시코가 이 공을 가로채가지고 그대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이 선제골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골 장면은 크로스가 들어와가지고, 역시 또 우리에게는 황희찬 선수와 같이 뛴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라울 히메네스 선수죠. 과거에 또 울버햄튼에서도 뛰었고 좋은 제공권 그리고 헤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골을 추가하면서 2대0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남아공은 또 퇴장을 많이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멕시코가 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고, 약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하러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레드카드가 터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이렉트 레드가 바로 터졌는데, 일단은 멕시코가 공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상대방이 전진하기 쉽게끔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아공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이용했다면은 그럼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도 특히 이러한 코멘트를 잘 받아들여서, 멕시코가 생각보다 이 공간적인 통제를 잘 못하고 있구나, 빈 공간이 많이 날 수 있고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하튼 핵심 수비수 한 명이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멕시코의 제공권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멕시코 감독인 아기레 감독은 사실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 있었던 감독이죠. 예전에 이제 마요르카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와 함께 있었던 감독인데, 이강인 선수와 함께 조편성이 됐을 때부터 굉장히 또 경계를 했습니다. 이강인을 걷어차고 싶지만 매우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 제자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감독이 사실 아기레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이번 경기에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아마 그 패스기를 막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크하라는 지시를 할 확률이 높겠죠. 이강인 선수는 실제로 체코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누구를 붙인다고 해서 잘 막아질까?
요즘 이번 경기 이 체코전만 놓고 보면은 진짜 그 아자르급의 그런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회 창출 3차례, 그리고 돌파 시도 횟수 6번인데 5번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파이널 서드 패스도 18번. 18번 시도한 것 중에 18번 다 들어갔습니다. 아예 이 경기 자체는 패스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여기에 불꽃 표시 붙은 거 보이시죠? 38번의 패스를 했는데 38번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볼 경합마저 14번 중에 10번을 성공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도 강력해졌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빅찬스까지 만들어내고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낸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두고 월드컵에서 뛰었던 에덴 아자르 선수의 활약이랑 거의 맞먹는 그런 활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면은 수비적으로는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3백이 생각보다 공중전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몸싸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좀 골을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비가 강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열심히 몸싸움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진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장면이 최근에 포착된 것이죠. 반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일단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특히 이제 김태현 선수라던가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극복하고 멕시코전 출전을 목표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지션별로 선수들에게 멕시코와 남아공의 1차전 분석 영상을 주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백 진영이 경기 중에 일시적으로 4백으로 바뀌거나 5백으로 내려서는 등 뭔가 수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해외 팬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2002 월드컵 이후에 최초의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조 1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멕시코나 남아공의 경기력에 대해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런 월드컵 경기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지만, 만약에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3위로 올라온 팀을 상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특히 A조 같은 경우에는. 뭐 C조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해도 F조 2위랑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A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의 3위 팀이랑 맞붙을 수 있고, 만약에 2위를 한다면은 B조의 2위랑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뭐 나머지 경기를 전패를 한다고 해도 90몇 %의 확률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승점 3점을 따뒀기 때문인데, A조 3위가 될 경우에는 여기 G조 1위랑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는 1위로 진출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다른 조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 3위 팀이랑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위를 하는 것이 16강 진출까지도 좀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하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기, 결국에는 이 멕시코와의 경기입니다. 멕시코와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특히 뭐 많은 팬들은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A조 1, 2위를 할 것인데 그 중에 누가 1위를 할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이기게 된다면은 또 1위 자리를 확실하게 넘볼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클롭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멕시코가 확실하게 지역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9명인 남아공에게도 역습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좀 살펴볼 때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 능력이나, 아니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엔 또 황인범 선수의 굉장히 좋은 침투가 골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침투를 시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외신 기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